네, 오늘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진행해 주셨던 설문조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네, 설문조사 6명 중에 뭐 3명밖에 여러분들이 답변을 안 해주셔서 잘 모르겠지만 우선은 4시간짜리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2시간, 3시간 정도밖에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를 안 하고 계신 걸로 보여집니다. 당연하게도 뭐 4시간, 5시간 정도 투자를 해야 되는 과목이기도 하고요. 뭐 필요성은 인정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주관식 위주로 볼게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가장 안 좋게 생각하는 부분이 과제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관련 개념들이라고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를 우선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되게 어렵게 진행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더 내용을 쉽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어려운 부분들을 좀 이제 앞으로 빼고 진행을 할까라고도 생각을 하고, 정말 기본이고 너무나 알아야 되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하겠지만, 그 외 어떨 것도 조금 어려운 부분들은 좀 넘어가면서 진행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은 사실 방법이 없어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보는 것 외에는 사실 왕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변화되는 거는 없다라고 하셨고, 제공됐으면 좋겠는 거, 과제를 위한 약간의 보충 자료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사실 여기엔 숙제로 나와 있는 코딩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유사한 문제들을 수백 수천 개 찾아볼 수 있거든요. 최대한 제가 검색이 안 되도록 문제는 바꿔놨기 때문에 한 번의 검색은 잘 안 되실 거예요, 사실. 근데 사실 기존에 있던 문제들을 응용해서 올려놓은 거라서 유사한 문제들을 보고 해답 솔루션을 보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으실 수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추가적으로 뭔가를 제공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충분히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알고리즘만큼은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과목입니다. 정말. 그래서 저한테 하고 싶은 말 했을 때 뭐 다 말씀드렸다라고 하시니 뭐 대략 이런 정도의 의견들을 주셨는데 뭐 아직 다 진행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딱히 모든 분들의 의견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고 알고리즘 숙제에 좀 더 시간을 써주셨으면, 그래서 제가 이제 기간도 늘려드렸으니까요. 그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득만입니다. 이번 주 강의는 9장 동적 프로그래밍에 대한 거예요. 영어로는 다이내믹 프로그래밍이라고 부르고 줄여서 흔히 DP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DP 프로그램, DP 프로그래밍 하면 PP가 뭐 같은 뜻이기는 하지만 DP 프로그래밍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적 프로그래밍은 기본적으로는 recursive function 해서 재기적으로 문제를 푸는 것에서 중복 호출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적으로 해당 부분들을 계산해서 조금 더 능동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재기적인 성질을 가진 문제를 재기적으로 구현하는 것들은 매우 자연스럽고 쉽게 문제를 푸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간혹 이 재기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면 비효율적인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비효율적인 상황들을 조금 더 해결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바로 동적 프로그래밍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재기적인 성질을 가진 알고리즘으로 문제를 풀면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중복해서 엄청나게 호출이 일어나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발생을 하는데, 이러한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서 만든 방법이 바로 동적 프로그래밍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재기적으로 풀 수 있는 알고리즘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게 동적 프로그래밍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동적 프로그래밍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어떤 특성을 가진 문제들을 동적 프로그래밍에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건 재기적으로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된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동적 프로그래밍으로 변경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몇 가지 문제를 동적 프로그래밍으로 해결을 해보는 방법을 살펴볼 텐데요. 여기 이 책에는 예제가 한 4-5가지 나오는데, 한 2-3가지 정도를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고 나머지는 뭐 간단하게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우선 숙제와 관련해서 지난 코딩 숙제들이 여러분들이 아직 많이 진행을 안 하신 관계로 제가 기간을 조금씩 늘려놨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원래는 코딩 숙제를 내드리려고 했는데 우선은 지금 나가 있는 3개의 숙제 문제들이 정말 중요한 코딩 문제들이기 때문에 걔네들을 더 진행을 잘 하시기를 하는 마음으로, 네, 이번 주 코딩 숙제는 생략을 하고 그쪽에 더 집중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네, 숙제가 없는 게 아니라 네, 지난 밀린 숙제들 다 끝내시라고 시간을 드리는 거니까요. 네, 반드시 꼭 제출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코딩을 다 하셔야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머라고 부를 수 있을 거예요. 네, 정말 중요한 문제들이니까 꼭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수업을 진행을 할 텐데요. 이번 주부터는 좀 디테일한 설명들은 가급적 스킵하고 짧게 간단하게 핵심적인 부분들만 설명을 드리도록 노력을 할 거예요. 네. 우선은 네, 배경, 다이내믹 프로그래밍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이내믹 프로그래밍은 기본적으로 재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기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좀 더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거고요. 그래서 재기적인 문제들은 정말 문제들을 잘문고를 계속 호출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손쉽게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얘가 정말 괜찮기는 한데 어떠한 경우에는 정말 느리고 리소스를 많이 차지합니다. 여기에 잘 쓰면 보약이고 잘못 쓰면 맹독이라고 표현을 했다시피 네, 간결하게 코딩은 할 수 있는데 실제 동작에서 조금 속도가 느린다거나 메모리, 특히 스택 메모리를 많이 사용한다거나 하는 단점 때문에 실제로 재기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은 동적 프로그래밍으로 해결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에서 관계를 중심으로 조금 파악을 해보고 문제를 간결하게 한번 찾아보면 거기에서 해법이 발생할 수 있는데 재기적 해법을 사용했을 때 심한 중복 호출이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줄여보자 라고 하는 게 동적 프로그래밍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재기적인 해법이 바람직한 예로는 퀵 정렬이라든가 병합 정렬 등이라든가 정렬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중복적으로 호출되는 경우가 발생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팩토리얼을 구할 때에도 재기적인 해법이 상당히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네. 그래프의 DFS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네, 재기적으로 풀면 상당히 좀 괜찮은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재기적으로 만약에 문제를 풀었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게 피보나치 수를 구하는 경우나 행렬 곱셈의 최적 순서를 구하는 경우나 뭐 이런 것들인데요. 피보나치 같은 경우에는 네, 피보나치 n은 네, 피부의 n-1 더하기 피보의 n-2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5라고 하면 얘는 4, 얘는 3이죠. 그러면 4는 다시 3과 2를 구해야 되는데 3이 여기서 또 중복이 되잖아요. 얘도 또 2와 1을 구하게 될 테고 얘도 또 2와 1을 구하게 될 테고 2도 또 이렇게 중복이 3번이나 되고, 즉 이거를 많이 가면 갈수록 엄청나게 중복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해결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게 동적 프로그래밍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한번 이제 피보나치 수를 구하는, 이게 가장 이해하기도 쉽고 가장 간단한 문제고요. 얘를 핵심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피보나치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네, f의 n은 네, n-1의 피보나치 값과 n-2의 피보나치 값을 더한 값이죠. 그래서 n번째 피보나치 값은 네, n-1번째 피보나치 값에 n-2번째 피보나치 값이 되고, 첫 번째 피보나치 값과 두 번째 피보나치 값은 1이라는 값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리커시브로 구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f의 int n 하면 네, if 네, n이 1이거나 네, n이 2면 return 1 이렇게 하고, 그 외에는 다시 네, return f의 n-1 더하기 f의 n-2 이렇게 하면 구현이 끝나는 거거든요. 정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구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지만, 여기에는 이제 자주 사용을 하게 되면, 좀 큰 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네, 중복해서 호출되는 그런 애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좀 줄여보고자 하는 게 동적 프로그래밍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전에 그려드렸던 알고리즘이 여기 이렇게 나오죠. 네, 이렇게 같은 경우에 return 1이고, 아닌 경우에 여기 좀 얘가 이렇게 붙어야 정상적인데 네, 코드가 조금 마음에 안 드네요. 네,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하면 되는데, 얘는 엄청나게 중복돼서 호출되는 경우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만약에 피보나치의 7번째 항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6번째와 5번째를 계산해야 되고, 다시 6번째는 5번째와 4번째를, 5번째는 4번째와 3번째, 3번째와 2번째, 2번째와 첫 번째, 이렇게 되겠죠. 그럼 실질적으로 피보나치 2에 해당하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이나 호출이 되고, 1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5번, 3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5번, 4도 3번, 5도 2번이나 호출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이미 계산을 한번 한 것들인데, 불필요하게 한 번 더 하고, 2번 더 하고, 4번 더 하고, 7번 더 하고, 4번이나 더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한 번 계산했으면은 그 값을 그냥 쓰면 되는데, 굳이 네, 그 값들을 다시 계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이것들은 계산의 낭비가 일어난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지금 이게 7이라서 그렇지, 얘가 한 100 정도 가면은 이 트리가 엄청나게 커지게 되고, 얘도 엄청나게 높아지겠죠. 아마 100번 이상 호출이 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좀 어떻게 효율적으로 줄일 수 없을까? 라는 걸 하는 거죠. 그래서 동적으로 계산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 방법을 이용을 해서 포문으로 계산을 해놓고 네, 처리를 하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네, f1의 값은 1, f2의 값은 1을 놓고 네, 포문을 3부터 n까지 하는데, i는 i-1 플러스 i-2를 해서 하고, 그래서 포문이 다 끝난 다음에 네, f의 n을 호출하면 되죠. 물론 여기에 배열을 선언해야 되는 문장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겠지만, 얘는 슈도 코드니까 그런 건 필요 없게 되겠죠. 뭐 언어에 따라서 배열 선언이 필요 없는 경우도 존재하고요. 이렇게 되면 그냥 n의 수만큼 선형 시간 안에 끝나게 되는 거죠. 이 포문이 돌리면 네, 훨씬 더 간단하게, 더 빠르게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을 우리는 동적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리커시브의 형태로 구현되던 것들을 배열의 형태로 변환해 주는 것.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리커시브가 잘 이해 안 되는 분들은 아마 배열로 처음부터 코딩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방법이 동적 프로그래밍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네. 자, 그러면 동적 프로그래밍의 요건은 뭐냐? 우선
최적 부분 구조라고 하는 Optimal Substructure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얘는 큰 문제의 최적 솔루션에 작은 문제의 최적 솔루션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즉 작은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개연성이 높다라는 거죠. 작은 문제의 최적 솔루션이 큰 문제에 포함되면 무조건 그 작은 것들이 다시 호출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또한 재기 호출 시 중복이 일어나는, 즉 오버래핑 리커시브 콜이라고 하는데요. 오버래핑. 그래서 재기적으로 해법으로 풀면 같은 문제에 대한 재기 호출이 심하게 중복되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오버래핑은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이렇게 4-4-2의 경우에 이렇게 있으면 원래는 얘가 이렇게 움직이고 얘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얘가 여기를 오버랩해서 움직여주는 걸 오버래핑이라고 하죠. 즉 다른 선수의 영역을 위에 중복해서 커버하는, 공격할 때 올라오는 걸 오버래핑이라고 하는데, 즉 겹쳐진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리커시브 콜이 겹쳐지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이 되는 리커시브 콜의 경우에는 동적 프로그래밍으로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프로그램을 동작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렬의 경로 문제라고 문제의 예가 있는데요. 얘들 같은 경우에는 양수로 구성된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는 n by n의 행렬이 주어졌을 때, 행렬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경로를 지날 때 지나는 값들의 합이 최대가 나오는 경로를 찾는 문제예요. 이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찾아가는데 방법은 오른쪽이나 아래쪽, 즉 이렇게나 이렇게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는 것들은 가능하지만 다시 올라가는 거,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뭐 이런 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이나 아래쪽만 이동할 수 있고 왼쪽, 위쪽, 대각선은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면 한쪽 방향으로 가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지났을 때 가장 높은 값들만 지나서 최대값을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좌상단에서 시작해서 우하단까지 이동하면서 방문칸에 있는 모든 수들의 값이 최대화되도록 하는 방법을, 경로를 찾는 것이 행렬의 경로 문제라고 하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여기에서 위로 움직이는 게 있었기 때문에 얘가 안 된다. 얘도 좌측으로 움직이는 게 있어서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불법 이동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사용하면 안 되는 알고리즘이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형식으로 동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뭐 요 방법도 있을 테고, 요 방법도 있을 테고, 요 방법도 있을 테고, 요 방법도 있을 테고, 요 방법, 요 방법, 요 방법, 뭐 계속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게 최대한 값이냐, 최대의 값을 갖는 거냐라는 거, 이거를 찾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거죠. 자, 그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렇게 여기에 도착하는 방법이랑 이렇게 도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요렇게 동작하는 거에도 얘가 포함이 되고, 요렇게 하는 거에 또 얘가 포함이 되고, 요렇게 하는 데에도 포함되고, 요렇게 하는 데도 포함이 된단 말이죠. 즉, 이 두 개를 더하는 부분은 여러 경로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호출을 할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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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는 것 등등 무수히 많이 얘도 또 호출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중복적으로 호출되는 것들을 좀 줄여보고자 처리를 하는 게 바로 동적 프로그래밍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트릭스 패스라고 하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면 i, j에 이르는 최고 점수를 찾는 방법이죠. 그래서 i가 제로고 거나 j가 0이면 리턴은 제로다. 0,0이면은 뭐 여기니까요, 목적지가. 근데 아니라면 이제 또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경로를 추가하고 ij에 해당하는 현재 위치의 값을 더하고 거기에서 다시 얘를 포함하는 나머지 경로들을 찾는 거죠. 어떤 경로가 될지. 이때
이쪽이나 이쪽으로만 이동할 수 있으니까 얘의 선택지는 여기로 가는 거. 여기로 가는 거는 네, J가 하나 감소하는 거라고 보시고요. 아니, 거꾸로네요. 자, 여기를 와야 되니까 얘가 올 때 여기를 거쳐서 올 때랑 여기를 거쳐서 올 때 두 가지가 있으니까 네, J가 하나 작은 거 얘죠. I가 하나 작은 거 얘죠. 여기까지 왔을 때의 경로 중에 둘 중에 더 큰 값을 이 경로에 포함을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이쪽 경로와 이쪽 경로 둘 중에 더 큰 값을 찾고 예, 여기에서도 얘와 얘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결국은 리컬시브가 됩니다. 계속. 네. 그래서 이 매트릭스 패스라는 애가 여기에 두 번이나 호출이 되고 거기에 최대값을 계산하기는 하지만 네. 결국은 두 번이나 호출을 해서 중복적으로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재계 알고리즘을 만들어 보면 실질적으로 네, 4,4에서부터 찾아가면 네, 이렇게 되는 거죠. 4,3으로 갔을 때와 3,4로 갔을 때 두 가지의 경우가 있고 여기에서 다시 2,4와 3,3이 있고 뭐 계속 하다 보면 2,1일 때를 계산할 때를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이나 무려 네, 중복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라는 거죠. 한 번 계산한 다음에 그 값을 사용하면 되는데 무려 9번이나 더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적으로 지금 현재 4x4의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이 정도지 5x5, 6x6, 7x7로 더 늘어나게 되는 경우에는 훨씬 더 중복해서 호출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를 좀 없애보자 하는 게 네, 다이내믹 프로그래밍이라고 했고 그래서 이 경우에 DP 알고리즘으로 계산을 해보면 네, 0에서부터 n까지 네, 0으로 초기화 해놓고 다시 J는 1부터 n까지 해서 네, 0으로 초기화를 해놓고 여기에서 다시 이제 i는 1부터 n까지 J는 1부터 n까지 하면서 각각을 계산을 하면서 다 계산값을 다 해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놓고 그 값을 여기서 어차피 맥스 값을 둘 중에 맥스 값을 계산을 할 거니까 그래서 그 값을 호출하는 거죠. 그래서 즉 이렇게 있으면 원래 여기에 각각의 값들이 존재하는데 네, 이 값들을 더하기 위해서 별도의 매트릭스를 하나 만든 다음에 네, 그 다음에 i의 0이니까 네, 여기 다 0으로 넣어놓고 그 다음에 0의 j니까 여기를 다 0으로 넣어놓고 그 다음에 네, 1,1부터 계산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계산해놓고 여기서 여기의 최대값은 얘가 맞죠? 네, 그 다음에 얘를 계산하고 얘를 계산하고 얘를 계산하고 해서 계속 비교를 하는 거예요. 어느 게 더 클지. 그럼 이렇게 계속 이중포문이니까 이렇게 돌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네, n/n의 값을 리턴해주면 되는 이런 형태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각각의 모든 항목에 대해서 한 번만 계산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계산이 됩니다. 네. 자, 두 번째 문제 얘는 도를 놓는 문제예요. 도를 놓고 처리하는 문제인데요. 자, 얘는 행이 3행으로 구성되어 있고 네. 여기는 네, n개의 열이 존재하는 경우에 여기에 이제 도를 놓아서 도를 놓은 곳의 값이 최대가 되도록 만드는 건데 이때 여기에는 음수든 양수든 다 적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제약도를 놓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로나 세로로 인접한 두 칸에 동시에 조약도를 놓을 수는 없어요. 즉 연속해서 이렇게 놓거나 이렇게 놓는 것들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각 열에는 즉 이 한 줄에는 최소한 한 개 이상의 조약도를 반드시 놓아야 합니다. 네. 그러면 돌이 놓인 자리에 있는 수의 합이 최대가 되도록 조약도를 놓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세 개 중에 가장 큰 값에다가 이렇게 돌을 놓다 보면 분명히 이렇게 연속적인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네. 여기에서 돌을 놓아야 되는 상황은 이 이전의 상황에서 여기를 계산하는 거죠. 얘는 또 이 이전의 상황에서 얘를 계산하는 거, 이전의 상황에서 얘를 계산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 여기에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얘는 우선 여기에다 돌을 못 놓게 되는 거잖아요.
이 둘 중에 선택을 하는 문제가 되는 거고, 얘는 또 여기에 어떤 돌이 선택돼 있으면 얘는 여기나 여기 뭐 이런 식으로 놔야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테이블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할 때 뭐 쉽게 생각하면 여기가 제일 크니까 여기,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큰 값은 얘인데 얘 연속해서 못 놓으니까 여기, 그 다음에 그러면 이때 고민을 해봐야죠. 얘를 여기다 칠하고 얘를 다시 여기로 바꾸는 게 이득인지 뭐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뭐 실제로는 이렇게 되고요. 네, 이렇게 처리하고,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다시 얘가 최대값이지만 네, 여기다 놓지 못하니까 여기와 여기 동시에 놓을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는 여기고, 네, 여기고, 네, 여기고, 그럼 여기도 놓을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놓을 수 있고, 이렇게 놓으면 네, 최대값이 되긴 하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면은 최대값을 구할 수 있는 문제인데, 뭐 사실은 여기다가도 놓고 여기다가도 놓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최대값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합법적인 예로 보자면 네, 규칙을 지키기는 한 거니까 최대값이 아닐 수는 있지만, 근데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연속적이거나 세로로 두 개가 연속적인 것들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렇게는 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의 열에다가 놓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예요. 첫 번째 행에다 놓는 거, 두 번째 행에다 놓는 거, 세 번째 행에다 놓는 거, 첫 번째와 세 번째 행에 동시에 놓는 거. 그래서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놓으면 됩니다. 근데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방법 중에 기존의 패턴이, 예를 들어서 패턴 1의 경우에는 패턴 1을 놓을 수 있는 경우는 그 앞에 패턴이 2번이거나 3번일 때만 가능해요. 그쵸? 네. 1번일 때도 안 되고 4번일 때도 안 됩니다. 패턴 2의 경우에는 앞에가 1번이었거나 3번이었거나 혹은 4번일 때만 2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번의 경우는 1번이나 2번일 때만 선택할 수 있고, 4번일 때는 무조건 앞에가 2번일 때만 선택할 수 있는 애예요. 네. 그럼 바꿔서 얘기를 하면 현재 2번이라면 네, 1 또는 3 또는 4 중에 하나가 올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패턴 4는 패턴 2와는 양립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패턴들을 이해를 하시면 네,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7이라면 여기에 올 수 있는 것은 여기, 여기 혹은 둘 다 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번과 3번과 1번과 3번과 4번 패턴만 여기에 올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관계가 있어요. 현재의 돌이 어디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네. 그래서 i-1번의 패턴이 1열로 끝나거나 혹은 3으로 끝나거나 했을 때에만 여기에 놓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얘나 얘 둘 중에 하나일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그 앞에는 상관없이. 그러면 그 앞에를 항상 마이너스를 보고 놔야 되기 때문에 재기적인 특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네, 1, 3, 4 중에 하나인 경우에만 여기에다 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알고리즘을 한번 재기적으로 구현을 해보면 네, 팔불은 네, i라는 변수와 p라는 변수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i열이 패턴 p로 놓일 때 i열까지의 최대 점수 합 구하기.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놓였을 때 이 이전까지의 최대 합은 무엇일까를 계산하겠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를 각각 계산을 해서 최대값들을 계속 뽑아 나가면서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1일 때도 다 계산하고, 2일 때도 다 계산하고, 3일 때도 다 계산하고, 4일 때도 다 계산해야 되니까 중복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아무튼 네, i가 1이라면 네, 웨이트는 네, 1,p다. 아니라면 max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놓고 맥스 값을 하기 위해서 네, 요거는 보통 해당 이 변수의 타입의 최저값 마이너스 몇부터 플러스 몇까지라면 요 값을 의미를 합니다. 보통. 네. 그래서 q는 1부터 4까지 패턴이 양립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리고 양립할 수 있다면 네, 템프에다 놓고 템프를
만약에 이 템프의 값이 맥스보다 크다면 템프의 값을 맥스에다 집어넣고, 만약에 양립할 수 없다면 그냥 다음 패턴 계산하면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맥스와 현재의 값을 더해서 리턴을 해주면 현재까지의 최대값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패블썸이라는 뭐 함수를 만들어서 처리를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맥스에서 패들이 np일 때 네, n열까지의 조약도를 놓는 방법 중 최대 점수 합을 구하려면 요렇게 p는 1, 2, 3, 4가 있을 때 n의 p 이렇게 하면 네, i의 1부터 i의 4 중에 가장 최대값을 리턴해주면 된다 라고 되겠죠. 네. 네 가지 방법 중에 최대값을 하나를 선택해서 네, 선택을 하면 되는 문제다. 그래서 앞에 이 코드를 호출을 해서 반복적으로 호출을 하니까 동일한 것들을 계속 호출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네, 예를 들어서 5,1일 때 호출을 하면 네, 4의 3과 4의 2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하고, 그럼 4의 3은 다시 3의 1과 3의 2 경우가 존재하고, 얘는 이렇게 존재하고 했을 때 네, 2,2만 해도 지금 4번이 중복해서 호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도 중복 호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 이제 다이내믹 프로그래밍을 적용을 해보자. DP를 한번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최적 부분 구조에서 패들 i의 점과 네, i-1이 항상 포함이 되기 때문에, 즉 큰 문제의 최적의 솔루션에 작은 문제의 최적의 솔루션이 항상 포함이 되는 구조죠. 왜냐하면 여기에서의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기까지의 최대값에다가 여기에서 선택한 것들을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즉 여기에 최적의 솔루션이 여기에 최적의 솔루션의 서브셋이 되는 거죠. 즉 작은 문제의 최적 솔루션이 큰 문제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이때 그렇기 때문에 재규호출 시 계속 중복의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얘를 DP로 네, 풀어보면 네, 패턴 1에서부터 패턴 4까지 돌아가면서 네, 웨이트를 계산을 한 다음에 2부터 n까지 돌면서 n번째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좌에서 우로 이동을 하면서 4가지 패턴에 대해서 계속 최대값들을 계산하면서 더해주는 거죠. 그렇게 된 다음에 요 4개의 값 중에서 가장 최대값을 하나 찾으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네, 세타의 n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훨씬 더 빠른 알고리즘이 구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복잡도는 뭐 n이 된다, 뭐 얘도 n이고 얘도 n이고 얘도 n이니까 사실적으로 뭐 그렇게 되는데, 얘 때문에 n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얘가 그냥 4잖아요. 즉 4n 더하기 n이 돼서 5n이에요. 네, 그 결국 n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얘는 무시해도 되고, 뭐 얘도 n이 아니고 4네요. 네, 4n 더하기 4가 되네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풀었네요. 네, 그래서 상수항 무시하고 얘도 네, 기껏해야 n바퀴, 4바퀴라는 거죠. 패턴이 4가지밖에 없으니까. 네, 그러면 n밖에 안 남는다는 거죠. 네. 이렇게 된다. 네, 이 정도다, 그러는 거죠. 네. 자, 이번에는 행렬의 곱셈 순서에 대한 건데요. 행렬이 A, B, C가 있다고 할 때 A, B, C의 곱을 계산을 할 때 어느 게 더 쉽고 빠를까를 계산을 해보는 거죠. A, B를 먼저 곱하고 C를 곱할까? B, C를 먼저 곱하고 A를 곱할까? 근데 얘가 만약에 네, A는 10 by 100이고 네, B는 100 by 50이고 C는 5 by 50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얘와 얘를 곱하고 얘를 곱하는 경우엔 7500번의 곱셈이 필요한데, 얘를 먼저 곱하고 얘를 곱하는 경우에는 75000번의 곱셈이 필요하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겠죠. 두 개의 결과는 같으니까. 따라서 3개인 경우엔 이런데, 그러면은 매트릭스 행렬이 n개 있을 경우에 얘네들을 어떠한 순서로 곱하는 게 최적의 순서일까를 계산하는 것도
중요한 알고리즘의 문제겠죠. 그래서 총 n-1번의 행렬 곱셈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어떤 순서로 하면 좋을까? 이거를 계산을 해봐도 경우의 수가 뭐 마찬가지로 트리 구조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n-1가지의 가능성이 있다. 요렇게. 네. 요렇게까지. 네. 그럼 어느 게 가장 효율적일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근데 다시 얘도 똑같이 이 문제로 풀어야 되죠. 자, 다시 1, 2, 3, 4, 5, 6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얘와 얘를 곱셈을 하는 게 최적인지 알려면 다시 얘를 얘와 얘로 나누어서 풀어보고 또 얘를 얘와 얘로 나누어서 풀어보고 얘를 이렇게 나누어서 풀어보고 즉 계속 반복적으로 작업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 두 개를 곱하는 거는 이렇게 했을 때 얘와 얘를 곱하는 문제에서도 중복해서 걸리게 되죠. 그쵸? 네, 그래서 얘도 재기적으로 풀었을 때 네, 중복해서 호출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하는데 최소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차원이 네, pk-1의 pk가 되고 a의 k의 차원은 그래서 미니멈을 구하기 위해서는 네, 일반형 이렇게 된다. k라는 기준값을 기준으로 a에서의 k까지와 k 플러스 1부터 n까지를 곱해서 두 개를 곱해주는 형태가 된다. 이때 k의 값이 무언지를 찾으면 된다라는 문제가 되는데 얘도 다시 리커시브로 또 풀어야 되는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기적으로 구현을 하려면 네, k를 찾아야 되죠. 그래서 그 k의 위치를 찾아야 되는데 네, i와 j가 같으면 행렬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문제가 없죠. 자, 미는 네, 무한대로 놓고요. 네, 최대값으로 놓고 자, k는 1부터 j-1까지 하는데 어디를 나눌 것인가? 그래서 네, i에서 k까지 k 플러스 1부터 j까지를 네, 해서 q에다 놓고 q가 민보다 더 작으면 q의 값을 민에다 넣어주면서 계속 계산을 해주면 돼요. 즉 k의 값은 i부터 j-1까지 가니까 네, 요렇게 있으면 네, 여기서 잘라보고 여기서 잘라보고 여기서 잘라보고 여기서 잘라보고 여기서 잘라보고 여기서 잘라보는 거죠. 근데 요 남은 것도 다시 얘를 호출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똑같은 상황이 된다. 그래서 얘를 해보면 여기는 트리가 안 나오는데 얘도 진짜 엄청나게 중복 호출이 일어나게 됩니다. 살짝 그려보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얘를 어떻게 풀면 좋을까? 동적 프로그래밍으로 DP로 풀면 된다. 예, 얘는 DP로 풀더라도 n의 3승이 나옵니다. 행렬 연산이기 때문에 행렬은 n의 3승이 기본적으로 필요하죠. 네. 그러면 i는 1부터 n까지 해서 네, m의 i, i를 0에다가 0을 집어넣어서 네, 행렬이 하나뿐인 경우에는 네, 0이 된다. 그러면 r에다가 r은 1부터 n-1까지 하고 i는 1부터 n-r까지 한 다음에 네, i 더하기 r을 j에다가 넣고 네, i의 j 하고 아니 i의 k와 k 플러스 1부터 j까지를 계산해서 네, 미니멈 값을 여기다 배열을 해준 다음에 요 배열에 쭉 들어가 있는 값들 중에 최소 값을 찾아서 리턴해주면 되는 거죠. 결국은 네. 그래서 즉 한 번에 이렇게 배열이 아니 행렬들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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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해 놓고 이 값들 중에 최소값만 찾아서 주면 되는 이런 형태로 문제를 풀자. 이게 바로 동적 프로그래밍으로 네, 행렬의 곱셈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네. 상당히 간단하고 쉽게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실제로는 매트릭스 체인이나 앞에 뭐 피보나치나 그 다음에 조약돌로키나 이런 것들 중에 한두 가지 정도는 반드시 코딩을 좀 해보면 좋기는 한데 다이내믹 프로그래밍은 뭐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알고리즘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리고 숙제도 많이 밀려있고 해서 네, 이번 주에는 코딩 문제를 내드리지는 않지만 미리 끝내셨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여기에 이제 슈도 코드를 보고 직접 코딩을 진행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장 공통 부분 순서라는 건데요. 네, 최장 공통 부분 순서는 어떠한 문자열이 있으면 그 문자열의 일부 순서
들이 동일한 경우를 찾는 거예요. 즉, 두 개의 문자열이 있을 때 두 개의 문자열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공통 부분 순서 중 가장 긴 것을 찾는 문제인데, 이때 공통 부분 순서라고 하는 것, 즉 부분 순서가 뭔지를 찾아야 되겠죠. 부분 순서는 B, C, D, B는 이 문자열의 부분 순서예요. B, C, D, B가 들어가 있죠. 자, 연속적이진 않아도 돼요. 이쪽으로 가면서 B, C, D, B를 순서대로 만날 수 있으면 부분 순서입니다. 네. 그래서 공통 부분 순서는 A, B, C, D, A, B와 B, D, C, A, B, A의 공통 순서는 B, C, A는 공통 순서죠. 여기에서 B, C, A 만날 수 있고 B, C, A 만날 수 있으니까 공통 부분 순서가 되는 거죠. 뭐 B, C, A, B도 마찬가지로 B, C, A, B, B, C, A, B 나오게 되죠. 얘도 공통 부분 순서가 됩니다. 그러면 최장 공통 부분 순서, Longest Common Served Sequence, LCS라고 주로 부릅니다. LCS라고. 요건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LCS는 이러한 공통 부분 순서들 중에서 제일 긴 애. longest죠. longest. 가장 긴 애를 찾는 거예요. 상당히 복잡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얘는 실제로 코딩을 해보면. 특히 리커시브로 풀면 엄청나게 복잡하고 느리게 동작을 하는 알고리즘 중에 하나예요. 그럼 얘를 어떻게 찾느냐? 뭐 최적 부분 구조라고 해서 두 문자열에 대해서 x가 m일 때 y가 n이면 xm과 yn의 LCS에 그리는 길이는 xm-1과 ym-1의 길이보다 1 크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두 개가 같지 않으면 LCS에 그리는 요것 중에 큰 것과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거를 한번 여기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한번 공부해 보는 걸로 하고 앞부분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요건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진행해 온 결과들을 봤을 때 너무 어려우면 여러분들이 이제 오히려 공부가 더 안 될 것 같아서 좀 어려운 부분들은 조금씩 빼가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부족하신 분들은 한번 책이나 강의 자료를 읽어보면서 천천히 보시면 뭐 해당 내용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재기적으로 구현을 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한다. 그래서 플러스 1의 형태로 구현을 하고 같을 때에는 아닐 때는 둘 중에 더 큰 애를 찾으면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해도 중복 호출이 엄청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실제로 이렇게 호출이 돼서 뭐 중복이 이렇게 많이 보이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뭐 너무나 당연하겠죠. 동적 프로그래밍을 설명하는 챕터이기 때문에 동적 프로그래밍이 필요한 이유들을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동적 프로그래밍으로 어떻게 하면 되냐? 마찬가지로 그냥 배열에다가 초기화해주고 값 딱 계산해서 다 넣어주고 거기서 최대값 찾아서 리턴해주면 되는 형태. 그래서 n 곱하기 n의 복잡도를 가지게 돼서 상당히 빠르게 처리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동적 프로그래밍의 기본은 그거예요. 현재 계산해야 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모든 배열에다가 모든 값들을 다 집어넣어서 계산한 다음에 필요한 것들 꺼내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더 뭐 간단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단 경로인데 여기 옵셔널이라고 써 있어요. 이 책의 저자도 얘도 배워도 되고 안 배워도 되고 라고 이렇게 옵셔널을 해놨는데 사실은 이 최단 경로 문제가 실제로는 정말 많이 쓰입니다. 보통 TSP라고 하는 문제라고 해서 Traveling Salesman Problem이라고 해서 물건을 팔러 다니는 사람들이 모든 도시를 순회할 때 어떻게 최단 경로로 움직일까 하는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다양한 알고리즘들로 풀 수 있어요. 이때 뭐 Weighted Digraph라고 하는 그래서 버텍스들 즉 도시들이 이렇게 있고 이 도시들을 잇는 길들이 이런 식으로 뭐 존재한다고 할 때 얘네들이 엣지가 되죠. 여러분들 이산 수학 배웠으니까 버텍스와 엣지는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가 1시간 걸리고 2시간 걸리고 뭐 30분 걸리고 3시간 걸리고 뭐 1시간 반 걸리고 뭐 2시간 걸리고 뭐 이렇게 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
뭐 이렇게 돼 있다라고 치면, 네. 여기에서 여기를 가는 최단 경로는 어떻게 될까? 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치면, 그럼 뭐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고, 뭐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고, 다양하게 있겠죠? 이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은 뭘까? 이런 거 찾는 게 최단 경로입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에도 많이 쓰고요. 여러분들 게임에서 뭐 어떠한 캐릭터가 지도상에서 이렇게 움직여야 될 때 이 알고리즘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야 할 때 장애물들이 있으면 그거 계산해서 이렇게 찾아가죠. 제일 빠른 길로. 네. 그런 데에도 모두 사용을 합니다. 제일 흔한 데에는 여러분들 지도에서 길 찾기 할 때 보여주는 알고리즘이 이 전형적인 알고리즘 중에 하나예요. 네. 그때는 각각의 교차로를 버텍스로 놓고 길들을 다 엣지로 놓으면 되죠. 사거리면은 이렇게 될 테고, 삼거리는 이렇게 될 테고, 그쵸? 네. 뭐 이런 식으로 지도를 그려놓고 각각의 길의 시간들을 계산해놓고 처리를 하면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시작점 S에서부터 각각 다른 정점 버텍스에 이르는 최단 거리를 모두 구하는 이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중간에 K개의 엣지를 거쳐서 S로 이르는 버텍스 T에 이르는 최단 거리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이때 I는 S가 아니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산을 해보면 되는데, 요거는 한번 그냥 읽어보세요. 왜냐면 뒤에 다시 이 문제를 다른 알고리즘으로 풀어볼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한번 훑어보면서 이렇게도 풀 수 있구나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도 여기에서 혼자 공부하기 위한 내용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뭘 파악해야 되는지를 적어놨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각각의 엣지를 지날 때 재기적으로 마찬가지로 얘도 모든 경로에 대해서 여기까지 올 때 최단 시간이면 여기에서 오는 거, 여기에서 오는 거, 여기에서 오는 걸로 나누고 다시 여기까지 오는데 최단 시간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계산해서 반복적으로 계산을 하다 보면 역시 중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거고요. 이때 이제 다이내믹 프로그래밍을 풀면은 뭐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다이내믹 프로그래밍으로 푸는 문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알고리즘들이 있어요. 왜냐면 길찾기가 최적의 해법이 공개되어 있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까지 얘가 최적의 해를 n의 제곱 이내의 문제로, 즉 다항식의 숫자 이내, 시간 이내로 풀 수 있는지는 증명이 되지 않았어요. 풀 수 없다고 증명이 된 문제 중에 하나예요. 나중에 뭐 MPA 챕터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은 어려운 문제로 판명이 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다양한 알고리즘 중에 볼맨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볼맨 포드 알고리즘은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티스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폼은 돌리면서 모든 엣지에 대해서 거리를 계산하면서 처리를 하는 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순서 계산하는 순서가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전파가 되고 각각이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가 순서적으로 이렇게 계속 보이죠. 무한 루프가 돌면서 계속해서 계산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계산을 완료하는 이런 것들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여기까지인데요. 가급적이면은 지금 뭐 별거 없다라고 생각하시더라도 웬만하면은 지금 나와 있는 이 예제들 중에서 이 피보나치는 그냥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니까 이 피보나치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시는 거,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죠, 요거, 요 소스 코드, 요 소스 코드를 한번 코드로 만들어 보는 것도 아주 중요할 것 같고요. 행렬 경로도 생각보다 쉽게 풀어볼 수 있으니까 한번 인터넷에서 행렬 경로 다이내믹 프로그래밍 하면 뭐 코드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검색을 통해서도 실제로 작성되어 있는 코드를 한번 읽어보고 리뷰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카피해서 실행시키지 말고
이미 작성되어 있는 프로그램 언어를 보고 다른 언어로 한번 옆에다 보고 똑같이 만들어 보면 정말 알고리즘을 이해하는데 네, 엄청나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행렬 경로 문제랑 네, 요거죠. 그 다음에 돌놓기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해서 풀어보시고, 이번 주까지는 제가 숙제를 안 내드릴 테니까 그동안 밀린 숙제들 다 진행하시면서, 네, 정말 중요한 코딩에 관련된 거고, 사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을 할 때 제일 질문을 많이 받게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알고리즘 과목에서 나오는 내용들일 거예요. 아마, 코딩 시험, 온라인으로 코딩 시험 보고, 입사 시험을 치르는 회사들에서는 알고리즘이 너무나 당연한 걸 테고요. 실제로 기술 면접에 갔을 때에도 이런 알고리즘적인 문제들이나 컴구조, DB와 관련된 문제들, 자료구조와 관련된 질문들은 상당히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지난 문제들이라도 제대로 풀고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네, 이렇게 진행을 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